여러분, 5주차 마치고 추석을 여러분 모두 잘 보내셨나요? 추석이 끝나면서 날씨가 많이 좀 더 쌀쌀해졌어요. 여러분들도 이런 환절기에 감기 항상 조심하시고요. 그리고 옷 따뜻하게 챙겨 입고 이렇게 활동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6주차 의지보조기억개론 수업을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학습 목표로는 우리 단아지 보조기, 전 시간과 연이어서 단아지 보조기에 대해서 더 좀 학습을 할 거고요. 그리고 단아지를 공부했다면 이제 장하지 보조기로 어떤 것이 있는지 종류와 또 그에 관한 특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단아지 보조기 먼저 발목 관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단아지 보조기라 하면은 이제 발목만 잡아주는 것을 단아지 보조기, 그리고 무릎 이상을 잡아주는 것을 뭐라 하나요? 장하지 보조기입니다. 무릎부터 컨트롤 해주는 보조기를 우리는 장하지 보조기라고 합니다. 발목 관절을 보조해주기 위해서는 그러면은 보조기는 어디까지 위치를 해야 될까요? 이런 것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 거고요. 자, 우리 발목 관절을 컨트롤 한다는 것은 굳이 무릎을 조절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렇죠? 발목만 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무릎 이하로 우리 보조기를 우리 몸에 밀착시켜주는 것이 아무래도 맞겠죠. 자, 그러면 한번 위치를 볼까요? 자, 위치는 인체 발목 관절과 일치되게 위치를 시키고, 자, 피부에서 약 3에서 9cm 정도 떨어져야 합니다. 자, 다리가 이렇게 있고, 여기가 무릎이라고 가정을 한다면 다리가 있고, 그리고 발목이 있고, 발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랬을 때, 자, 무릎 바로 아래까지, 정강이까지 우리가 발목 보조기를 착용한다고 가정했을 때 피부에서 3에서 9cm, 3cm 정도 가정을 한다면 여기에서 여기까지 3에서 9cm 정도 떨어져서 착용을 시켜야지만 우리 몸의 우리 몸의 피부가 쏠림 현상이라든지, 그리고 보조기가 접혔을 때, 이렇게 우리가 걸을 때나 이렇게 발목을 움직일 때 보조기가 우리 몸에 끼이는 현상을 예방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피부에서 조금 떨어져서 위치시키는 게 맞고요. 그리고 이러한 보조기로는 우리 자유 발목 관절 보조기, 그리고 제한 발목 관절 보조기, 운동 보조 발목 관절 보조기라는 종류 3가지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럼 하나씩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그림을 전체적으로 한번 본다면은 보조기 발목 관절의 종류입니다. 자, 우리가 자유 발목 관절, 제한 발목 관절 등을 이렇게 나눌 수 있는 구분 방법은 이렇게 옆에 우리가 발목 관절 축은 우리 발목과 일치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이럴 때 이 나사가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보면은 우리가 쉽게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은 우리가 이렇게 나사가 동그랗게 돼 있고 뭔가 이렇게 원형으로 모두 막아놓은 듯한, 움직임을 제한시켜 놓은 듯한 나사가 있고, 또 이것을 보면은 한쪽으로는 움직임이 가능할 것 같다. 그죠? 여기는 비어 있으니까 한쪽만 막아주고 있습니다. 또 다른 쪽을 본다면은 이거는 반대로, 왼쪽과 반대로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또 한쪽으로만 움직일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죠. 그리고 아래를 보면은 뭔가 특수장치가 이렇게 장착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장착되어 있어 이렇게 조금 위의 그림들보다 좀 화려하게 나타난 그림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하나씩 한번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자유 발목 관절.
자유발목 관절이라 하면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어떤가요? 자유롭게 발목을 움직일 것 같다. 그쵸? 맞습니다. 자, 이 그림을 보시면은 모두 동그랗게 원형으로 나사가 발목 축에 있습니다. 자, 특징을 보시면은 안쪽과 가쪽의 안정성을 필요로 할 때, 바깥쪽으로 발목이 접질러지거나 안쪽으로 발목이 접질러지는 경우가 많을 때, 이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우리는 양옆에 움직임을 차단시켜 줍니다. 움직이지 못하도록 가동을 막아주고, 그래서 에버전과 인버전은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원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도시플렉션, 위로 발목을 올리는 동작 또는 아래로 발목을 내리는 동작은 가능합니다. 이것은 왜요? 우리가 걸음을 걸어야겠죠. 걸음을 걷기 위해서는 도시플렉션이 일어나줘야 되고 플란타 플렉션이 일어나야 되는 게 맞죠. 그렇기 때문에 보행을 할 때 필요한 움직임만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게 해주되, 가쪽, 안쪽으로 발목이 접지르는 동작은 허용을 하지 않는 보조기입니다. 자, 적응증으로는 발목 염자가 있을 때, 염자라는 것은 접질러졌을 때를 얘기하는 거죠. 자, 보조기의 가동 발목 관절은 인체의 발목 관절에는 이상이 없으나 무릎 관절의 어떤 병변으로 AK orthosis를 필요할 때 사용한다. AK가 뭐였죠? above knee orthosis, 무릎 위에 있는 보조기입니다. 그게 뭐예요? 장하지 보조기죠. above knee orthosis, 무릎 위에 있는 보조기. 그 장하지 보조기를 착용을 할 때는 이 단하지 보조기에 있는 이 특징을 가진 자유발목 관절 보조기를 사용을 하게 됩니다. 자,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고요. 다음은 제한발목 관절 보조기입니다. 자, 제한발목 관절이라는 것은 우리가 보행을 할 때 뭔가 한쪽에 제한을 두는 거예요. 움직임을 못하도록 제한을 막는 보조기라고 보시면 되는데, 자, 특징을 보시면 근육이 약하거나 마비에 운동 범위를 제한하기 위해 사용을 합니다. 자, 1번을 보시면 전방정지 발목 관절, 발등 굽힘 정지 발목 보조기입니다. 전방정지 발목 관절이라는 것은 앞쪽으로 플렉션 하는 것을 막는다는 얘기입니다. 안테리어 스톱이죠. 앞쪽으로 플렉션 한다는 것은 뭐예요? 발등으로 플렉션 한다는 거죠. 돌시 플렉션을 멈춘다는 겁니다. 발등 굽힘 정지 발목 관절, 같은 말이에요. 전방 전지와 발등 굽힘. 그래서 돌시 플렉션 스톱 앵클 조인트입니다. 돌시 플렉션이 제한이 되기 때문에 반대 방향으로 플란타 플렉션을 허용시켜 줍니다. 자, 아래로 내려가는 것을 허용해 줍니다. 다시 말해 이쪽으로 가는 거죠. 허용을 하고 위로 올라가는 것을 막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에 이렇게 장애물을 넣어놨죠. 앞쪽을 못 올라가게 막아놓고 밑에 쪽은 움직일 수 있게 허용을 해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를 돌시 플렉션 스탑 앵클 조인트라고 얘기를 하고, 플란타 플렉션이 약할 때, 신경마비로 발 뒤꿈치 보행을 할 때 사용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플란타 플렉션이 오히려 약하고 돌시 플렉션이 강한 사람들은 그만큼 돌시 플렉션으로 보행을 하다 보면은 뒤꿈치로 걷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구축이 또 많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것을 예방을 하기 위해서는 오히려 돌시 플렉션을 막아주는 보조기를 사용을 하고요. 그리고 발목 관절에 발등 굽힘이 되지 않기 때문에 낮은 의자에서 일어날 때나 앉을 때 또는 언덕길을 오를 때 오히려 이때는 돌시 플렉션을 많이 사용하는 자세들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동작을 못하게 이 보조기는 막아 놓다 보니까 상당히 이런 움직임을 할 때는 불편함을 호소하게 되는 거죠. 그러한 단점이 이 보조기는 갖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보면 제한 발목 관절 보조기. 자, 이것도 역시 근육이 약하거나 마비 시에 운동 범위를 제한하기 위해 사용합니다. 앞에는 다시 보면 앞쪽에 이렇게 앞쪽 부분을 막아놨어요. 그죠? 자, 그러면 이번 그림은 뒤쪽 부분을 막아놨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무엇을 제한하기 위한 보조기일까요? 어떤 동작을 제한하기 위해서? 뒤쪽을 막아놨다 보니까 어때요? 뒤쪽으로 가는 게 아무래도 수월치가 않겠죠. 뒤쪽을 막아놨기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앞전 그림과 반대로 위로 돌시플렉션 시켜주는, 위로 올려줄 때 공간 범위가 허용이 되죠. 공간이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이 있다 보니까 돌시플렉션이 가능한 보조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후방 정지 발목 관절, 발바닥 굽힘 정지 발목 관절 보조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뒤쪽으로 가는 거, posterior stop, 그리고 plantar flexion, stop, ankle joint, 밑으로 내려가는 굽힘을 제한하는 보조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앵클 돌시 플렉션만 허용을 해주고 플란타 플렉션은 제한을 합니다. 그럼 이 경우는 어떤 사람들에게 적용을 할까요? 발등 굽힘이 약할 때 또는 신경마비로 하수족이 되었을 때, 풋드랍이라는 것은 발가락이 밑으로 처진다는 얘기입니다. 자, 뒤꿈치가 이렇게 있고, 자, 발가락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발가락이 이렇게 밑으로 처지는 현상을 우리는 조금 제가 그림을 좀 못 그려서 자, 이렇게 발가락이 밑으로 처지는 현상을 우리는 풋드럽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풋드럽이 됐다는 것은 말 그대로 플란타 플렉션이 된 상태입니다. 이 사람들이 플란타 플렉션이 가능한 우리 앞에서 본 그림을 보조기를 채워준다면 움직임을 더 불가능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풋드럽이 있는 사람들은 오히려 풋드럽을 제한시키는, 플란타 플렉션을 제한시켜서 이렇게 발을 끌어올릴 수 있는 보조기를 착용을 해줘야지 보행이 어느 정도 가능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발바닥 굽힘 수축을 서서히 스트레칭 할 때도 발바닥 굽힘 구축이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풋드럽을 가진 이제 환자들이거나 이렇게 발바닥이 밑으로 처져 있는 사람들에게 천천히 발목을 끌어올려주는 스트레칭을 하는 것을 유도하기 위해서라도 이렇게 우리는 포스테리어 스탑을 하는 보조기를 사용을 하게 됩니다. 자, 다음으로 세 번째 보시면 양방향 정지 발목 관절입니다. 양방향이라는 것은 그런 앞에 그림들을 생각해 봤을 때 어떤가요? 위로 올리는 플렉션 그리고 아래로 내리는 플렉션 모두를 제한을 준다는 얘기입니다. 더블 스탑, 리미티드 스탑 앵클 조인트라고 하고, 자, 보시면 뭔가 하나가 부가적으로 장착이 되어 있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그쵸? 그리고 이 동그란 아까 우리 처음에 봤을 때 역시 이것도 원형으로 생겼습니다. 이 원형이라는 것은 뭔가 움직임이 좌우로 똑같이 균등하게 움직일 수 있게 만들어줬습니다. 돌시 플렉션, 플란타 플렉션 모두만 가능했습니다. 그리고 에버전, 인버전만 제한을 두었었죠. 다시 여기서 보시면은 이런 경우는 어때요? 발바닥 굽힘과 발등 굽힘의 운동 범위를 어느 정도 5에서 10 정도만 허용을 하고 그 이상을 제한을 뒀습니다. 그러니까 약간의
도시플렉션과 플란타 플렉션만 움직임을 허용한 보조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물론 에버전, 인버전은 안 됩니다. 자, 이렇게 약간의 움직임만, 보행을 할 수 있기에 최소한의 움직임만 허용을 했는 경우가 5도에서 10도 정도로 제한한 보조기로서 이것은 발등 굽힌근이나 발바닥 굽힌근이 모두 약할 때, 마비 때 이 보조기를 사용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보시면 약간 스프링으로 부착을 시키거나 뭔가 움직임을 제한하기 위해서 부가적인 요소를 하나 더 첨가를 한 좀 더 어떻게 보면 자유 발목 관절 보조기보다 복잡한 구조를 가졌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발등 굽힘 운동 보조 발목 관절. 뭔가 말이 상당히 길죠? 자, 발등 굽힘. 자, 돌시플렉션이죠. 돌시플렉션 운동을 보조하기 위한 발목 관절입니다. 돌시플렉션을 보조해 주기 위해서 뭔가 발목 관절이라고 하면 돌시플렉션, 플란타 플렉션 아니면 돌시만 가능한 또는 플란타 플렉션만 가능한 또는 약간의 움직임만 가능한 보조기로 우리가 알고 있었다면은 이 발등 굽힘 운동 보조 발목 관절은 이것도 역시 돌시플렉션이 약하거나 마비 시 그 동작을 대신하여 보조하는 장치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어떤 게 있었죠? 돌시플렉션만 시켜주는 보조기로서는 이거였죠. 이 그림이었죠. 뒤쪽으로 락을 걸어주고 앞쪽으로만 움직일 수 있게 해주는 보조기였다고 보시면 그런 보조기가 조금 더 운동적인 어시스트적인 목적으로 보조기로 착용을 한다고 하면은 그만큼의 움직임을 줄 수 있게끔 무엇을 달아줘야 돼요? 고무줄, 스프링, 철사, 플라스틱, 특히 고무줄 스프링, 뭔가 탄력적인 면을 강조할 수 있는 보조 도구를 장착을 시켜줘야 됩니다. 그리고 육악기라는 것은 우리가 오른쪽 상상해 볼게요. 오른쪽에 보조기를 장착을 했다고 봤을 때 자, 우리가 걸음을 걸어요. 그렇게 됐을 때 걸음을 걸을 때 오른쪽 보조기를 장착한 다리가 보행을 하기 위해서 바닥을 띄고 공중에 있을 때, 오른쪽 다리가 공중에 있을 때를 우리는 육악기라고 합니다. 이런 육악기 때 공중에 발이 떠 있고 왼쪽의 다리만 바닥에 지지를 하고 있을 때 이때를 육악기라고 보시면은 우리는 보통 육악기 때는 오른쪽 보조기에 있는 보조기 장착을 하고 있는 다리는 발목이 살짝 위로 꺾여 있습니다. 발처짐을 방지하고 있는데 발처짐이 일어난다면 오른쪽 다리가 지면에 쓸리는 경우, 다시 말하면 발가락이 오른쪽 다리를 높게 들지 않게 되면 발가락이 바닥에 쓸리는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데 이것을 방지하고자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발목을 위로 제끼게 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근육이 약하거나 마비가 있게 되면은 그런 발가락 쓸림 현상이 바닥을 쓰는 현상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이런 발등 굽힘 운동 보조 발목 관절 보조기를 착용을 하고 그리고 발 뒤꿈치가 닿은 후에 종아리가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 이건 어떻게 보면 운동 생체학적인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런 근육의 힘이 없게 되면은 또한 종아리가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힘이 없다는 것은 그만큼 근육이 또 약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는 이런 도시플렉션이 가능한 도시플렉션만 메인으로 보조해 줄 수 있는 운동 보조기를 착용을 하게 된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 도시플렉션을 보조해 주는 보조기 중에
그런 종류를 보시게 되면 그 종류 중에 하나가 클린작 발목 보조기입니다. 다시 말해 도시플렉션을 가능하도록 도와주는 보조기인데요. 이 클린작 발목 보조기를 보시면은 자, 뭔가 다른 그림을 갖고 있습니다. 앞의 그림들과 달리, 그죠? 자, 글을 보시면 스프링의 작용으로 발등굽힘을 덮는다. 스프링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스프링이라 보시면 돼요. 스프링이 장착되어 있어서 발등굽힘을 보조해 줍니다. 여기 오른쪽에 그림이 있네요. 자, 스프링의 강도를 조절해서 발등굽힘의 강도를 조절합니다. 스프링을 조임새가 있습니다. 스프링을 좀 더 강하게 밑으로 조이게 되면은 어떻게 돼요? 도시플렉션 하기가 좀 더 어려워지죠. 그렇게 되면은 우리는 그 도시플렉션을 하기 위해 좀 더 강한 힘을 주게 됩니다. 이렇게 강도를 조절해 줌으로써 우리 도시플렉션을 움직임을 주기 위해 우리도 힘을 조절을 하게 됩니다. 보통 강도 조절은 보조기를 벗어 놓았을 때 약 등굽힘 상태가 되도록, 보조기를 벗어 놓았을 때 약간, 이건 조금 과한 플렉션 같죠? 이런 느낌으로 약간 플렉션한 상태가 되도록 유지시켜주고, 보조기를 신은 상태에서는 무릎을 굽혀 발을 들어 올렸을 때 보조기 발목 관절을 90도가 되도록 유지시켜주는 게 이상적인 클렌작 장착 자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이것의 단점을 보시면 보조기는 관절 내에 이렇게 스프링을 이용해서 움직임이 일어나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곳에 먼지나 다른 이물질이 껴서 오히려 작동하는데 번거로움을 느끼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주 청소를 해주고 손질을 해줘야 되는 단점이 있습니다. 특히 클렌작 같은 경우는 우리가 풋드럽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발가락이 밑으로 쳐져 있는 상태, 그렇게 되었을 때, 자, 이런 경우에 특히 클렌작을 사용하게 되면은 클렌작은 도시플렉션을 조절을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뒤꿈치가 바닥에 닿았을 때, 바닥에 닿고 발가락을 위로 살짝 제꼈을 때, 이럴 때 특히 자연스러운 자세가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클렌작 발목 관절 보조기라고 하고, 다시 말하면 보행이 좀 더 자연스럽게 가능해 지도록 도와주는 것이 이 보조기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하지만 근데 이 무조건 도시플렉션이 안 되는 환자에게 이것을 착용하는 것이 또 아니라, 특히 뇌신경 장애를 가진 환자들 있죠. 머리에 손상을 가진 환자들 같은 경우는 자기도 모르게 몸에 경직이 오는 경우가 있고 경련이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들에게는 이 보조기를 장착하는 것이 오히려 해가 된다는 단점이 또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특히 이 보조기 자체가 도시플렉션을 한다 했죠. 도시플렉션 하게 되면은 뒤쪽에 우리 장단지근 있죠. 장단지근이 신장이 돼요. 근데 이 뇌신경 장애를 가진 환자들은 근육이 신장이 되면은 자신도 모르게 신장이 돼버리게 되면은 그 환자들 같은 경우는 순간 자기도 모르게 몸을 경직이 되거나 경련을 일으키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그런 상태에서 발목 관절 보조기를 착용했을 때 이 경직된 신장이 된 장단지 근육이 풀어질 수가 없죠. 계속 도시플렉션을 유지시켜주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위험해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뇌신경 장애를 가진 사람들에게는 대체적으로 적용을 하지 않는 보조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또 도시플렉션을 운동을 도와주는 보조기로는 우리 와이어 스프링 발등굽힘 보조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와이어 AFO라고 하는데 Ankle Foot Orthosis. 이제 여러분 다 이제 AFO라 하면 이해하시죠? 자, 와이어를 장착한 AFO입니다.
피아노 줄과 같은 강철로 된 강선으로 스프링 역할을 하고 발등 굽힘을 보조해주는 기능입니다. 뭔가 피아노 줄과 같은 좀 더 힘이 있는 와이어를 사용을 해서 도시플렉션을 보조해 주기 때문에 앞에서 본 클렌작 보조기보다 좀 더 운동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강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이해할 수 있겠죠. 어느 구두라도 쉽게 부착하여 고정이 가능합니다. 기성용품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밴드의 높이를 조절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밴드의 높이를 조절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다만 보조기의 발목 관절이 없이 스프링으로만 되어 있어서 힘이 약합니다. 다시 말해 이 보조기는 따로 뭐 관절축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스프링으로만, 이 스프링, 강철로 된 스프링으로만 발목을 잡아주어서 좀 힘이 약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세 번째로 이중 조절 발목 관절. 이중 조절, 스프링이 2개가 장착이 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자, 2개의 스프링이 있어서 스프링의 강도를 좀 더 강하게 조절해주고 발등 굽힘이나 발바닥 굽힘대에도 작용을 한다고 되어 있네요. 상당히 2배로 힘이 많이 드는 이런 보조기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예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네 번째로 발등 굽힘 발 보조기. 뭔가 운동적인 요소가 많이 가미된 듯한 보조기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죠. 자, 발의 발허리뼈 부위와 종아리의 위쪽 끝 부위를 이렇게 발허리, 메타타잘본이죠. 발바닥에 걸쳐서 발허리뼈를 지나서 종아리 위쪽 끝을 연결을 시켜서 만든 밴드이고, 이는 발목 관절의 발등 굽힘을 도와주기 위해서 고안이 됐습니다. 탄력 밴드입니다. 그죠? 어떻게 보면 탄력 밴드라고 보시면 되고, 이 보조기는 거진 사용을 안 하죠. 상당히 거추장스러운 게 단점 중에 단점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거의 운동적인 요소로 많이 적용을 한 보조기로 보이네요. 그죠? 다음은 5번째, 플라스틱 무릎 아래 보조기. 무릎 아래라는 것은 ankle foot orthosis, below knee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below knee. 하지만 플라스틱 AFO라고 봐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약간의 발등 굽힘 작용을 도와줍니다. 이거는 움직임을 전혀 주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어떻게 보면은 약간 스태틱한 보조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플라스틱으로만 되어 있기 때문에 스프링이나 이런 강철로 된 약간 용수철 아니면 고무줄이 없기 때문에 발목에 있어서는 움직임을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냥 도시플렉션이 될 수 있게 잡아주는 역할만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통 이것은 발가락이 밑으로 쳐져 있는 풋드롭이 있는 사람들에게, 특히 이제 소아마비가 있는 아이들에게 보행을 좀 더 자연스럽게 걸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렇게 플라스틱으로 된 보조기를 착용해 주기도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우리 다나지 보조기에 대해서 지지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릎 아래에 이렇게 커프를 이용을 해서 고정을 시켜주고, 그리고 발에는 보조기 구두를 신음으로 해서 우리는 이 커프와 그리고 구두를 연결시켜주는 지지대를 또 하나 부착을 시키게 됩니다. 이 지지대를 이용을 해서 우리 다리가 좀 더 전반적으로 보조기를 이용한 효율성을 극대화시켜주는 역할을 하게 되죠. 자, 이 지지대를 뭔지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나지 보조기의 한쪽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양쪽에 한쪽씩 이렇게 장착을 시켜줘야지 다리를 서포트 해줄 수 있는 역할을 하고요. 그리고 피부와 지지대 사이의 거리도 역시 3에서 9mm, 우리 신발 다나지 보조기 자체가 3에서 9mm
피부에서 떨어져 있어야 된다고 얘기를 했죠. 그게 바로 이 지지대를 얘기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길이는 종아리뼈 머리. 종아리뼈 머리라는 것은 비골두를 얘기하는데 이 끝에 조그맣게 있는 이 뼈 있죠. 이 뼈 부분이 우리는 비골이라고 얘기를 하고 비골두는 이 끝에 거죠. 끝에 머리를 비골두, 비골에 있는 머리, 비골두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비골두에서 약 1.5에서 2cm 정도 아래에 우리는 이 지지대 서포터를 연장을 시켜줄 수가 있는데 한번 보실까요? 비골두 쪽에 특히 위쪽에 보시면은 혈관, 파란색, 빨간색 혈관들이 있고 또 신경들이 또 쭉 지나가고 있어요. 특히 그죠? 위쪽으로 많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왜 우리 다나질 보조기는 무릎 아래 1.5에서 2cm 이하로 길이를 조정을 해야 되냐? 종아리뼈 머리 바로 밑으로는 종아리 신경, 자, 여러 신경들이, 많은 신경들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신경들을 최대한 피해줄 수 있는 길이가 바로 1.5에서 2cm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신경 압박을 받지 않도록 해주는 위치가 바로 이 위치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보통 일반적으로 양쪽에 지지대를 놓는다고 얘기를 했는데요. 이 그림 같은 경우는 한쪽만 있는 지지대입니다. 자, 한쪽만 있게 되면 그만큼 이제 불안정을 느낄 수 있는 경우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양쪽에 놓는 것보다. 자, 한쪽에 뒤쪽 지지대를 놓게 되면은 종아리 뒤쪽에 한 개의 지지대를 놓는다는 얘기고 뒤쪽 부분에 하나를 놓는다는 얘기고 그리고 가쪽 부분에 이렇게 하나의 지지대를 놓는다는 얘기고 그리고 안쪽 부분에 하나의 지지대를 놓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총 세 가지의 지지대를 세 가지로 분류를 할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자, 먼저 가쪽 지지대. 가쪽에 놓는 이유가 뭐냐? 자, 종아리 가쪽에 한 개의 지지대를 달아서 발이 안쪽으로 쏠리는 현상. 우리 보통 발목을 많이 접지르게 되면은 발목이 안쪽으로 인버전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죠. 대다수가 그렇게 되는 경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접지르는 현상을 예방하기 위해서 가쪽에 지지대를 놓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발의 외반 변형을 교정하기 위해서 구두 안쪽에 스트랩을 달아 가쪽 지지대를 부착시킵니다. 그리고 안쪽 지지대는 종아리 안쪽에 한 개 금속 지지대를 달아 내반 변형을 방지하고 구두의 가쪽에 스트랩을 달아 안쪽 지지대를 부착한다. 이 가쪽과 안쪽 목적이 반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밴드라는 것은 항상 종아리뼈 머리의 아래쪽, 그쵸? 우리 좀 전에 프레임에서 배웠습니다. 왜요? 신경이 압박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비골두보다 아래에 위치한다고 했습니다. 자, 보행할 때 벗겨지거나 피부에 물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속으로 만들어서 스펀지를 더 씌워서 또 가죽으로 씌워주게 됩니다. 이 금속 밴드로 종아리만을 둘러싸고 있는 경우는 우리는 하프 커프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자, 밴드와 커프. 자, 스트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발목이 가쪽이나 안쪽으로 쏠리는 경우 구두의 T자형이나 또는 Y자형으로 스트랩을 부착해서 반대쪽 지지대에 감싸고 고정을 하게 됩니다. 자, 외반 스트랩. 발이 바깥쪽으로 예를 들어 에버전이 된다고 가정을 했을 때 에버전이 된다면 우리는 어때요? 발목을 안쪽으로 넣어줄 수 있는 보조기를 장착을 해야 됩니다. 안쪽으로 넣기 위해서는 우리는 스트랩을 어디로 감아야 될까요? 발목을 안쪽으로 다시 밀어 넣어주기 위해서는 스트랩을 오히려 안쪽에서 감아야 됩니다. 그래서 안쪽으로 발목을 끌어당길 수 있도록
안쪽을 끌어당겨서 가쪽 지지대에 붙들어 매는 T자 또는 Y자형의 넓은 가죽끈을 얘기합니다. 자, 우리 에버전이 됐다. 에버전이 됐을 때 스트랩을 우리는 안쪽으로 지금 해줬는데 교수님이 지금 거꾸로 사진을 넣은 것 같아요. 그죠? 안쪽으로 넣기 위해서는 스트랩이 안쪽으로 넣어줘야 됩니다. 잠시만요. 바깥쪽으로 뺐을 때 그죠? 안쪽으로 넣어줘야 돼요. 그래서 이 외반을 변형을 교정하는 역할을 해주고 체중 부하도 역시 가쪽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자, 인버전을 한번 볼까요? 인버전 같은 경우는 체중이 안쪽으로 많이 실릴 수 있도록 발을 바깥쪽으로 좀 빼줘야 돼요. 그죠? 빼주기 위해서는 가쪽으로 끌어당겨줘야 되는 게 맞죠? 가쪽으로 끌어당겨서 가쪽으로 끌어당기기 위해서 보면은 오히려 이 그림이 돼야 되는 게 맞겠네요. 그죠? 가쪽으로 끌어당기면서 인버전된 발을 약간 에버전 시켜주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스트랩입니다. 스트랩은 다시 말해서 지지대에 고정을 해서 안쪽으로 넣느냐 바깥쪽으로 넣느냐에 따라서 이 인버전과 에버전의 체중 부하 위치가 바뀌게 되겠죠. 자, 장하지 보조개를 보시겠습니다. knee above foot 죄송해요. knee ankle foot orthosis. knee ankle foot orthosis. 자, 무릎 위에 있는 보조기라고 해서 AK orthosis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대퇴부까지 이렇게 장착이 되어 있긴 보조기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위치도 역시 거리는 3에서 9m 정도 떨어져 줘야지 피부에 쏠림 현상이나 피부의 손상을 예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밴드를 장착시켜 주거나 커플을 이용을 해서 고정을 시켜주게 되고요. 장하지 보조기라고 보시면은 전형적인 우리 3점화 원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무릎을 펴주기 위해서 무릎에 바로 다이렉트로 힘점을 가해주고 그 위와 아래쪽에 반대 방향으로 힘을 가해줬을 때 무릎이 펴지고 보행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담당하게 됩니다. 또한 이제 무릎 아래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우리는 다나지 보조기와 같은 비슷한 구조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 보조기 위치를 봤을 때 이 커프의 위치는 커프가 위치한 이 지지대 있죠. 지지대가 커프와 연결이 되어 있는데 이 위치는 우리 그레이터 트로칸타 기억하나요? 우리 대전자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 그 대퇴골에서 가장 위쪽에 위치한 큰 돌기입니다. 이 큰 돌기에 바로 밑에 위치할 수 있도록 우리는 커플을 달아주게 되고, 그리고 이 안쪽 같은 경우는 우리 서해부에 위치를 시키게 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대퇴 커프는 이 정도의 위치와 그리고 지지대는 어느 정도 피부에서 떨어져 있도록 위치를 시켜줍니다. 자, 이게 전형적인 장하지 보조기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렇게 대퇴를 잡아주고, 대퇴가 워낙 넓고 크기 때문에 두 개를 잡아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의 종류의
보조기들이 있기 때문에 그들 중에 하나가 이제 이 보조기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축은 바로 무릎 관절축이 되겠죠. 그리고 장단지를 잡아주는 또 커프가 있고 그 밑엔 발목 관절축이 있고 구두가 있습니다. 자, 하나하나 용어를 그림에 이름을 또 붙인다면은 이제 이 B 같은 경우가 커프였죠. 넙다리 커프가 대퇴 커프가 있고 그리고 이 C 뒤쪽만 이렇게 잡아주는 이 부분을 밴드라고 해서 넙다리 밴드. 커프라는 것은 뭐라 그럴까요? 우리 어깨, 숄더 같은 경우는 숄더도 우리 근육 중에 하나가 로테이터 커프라고 합니다. 가장 중요한 근육인데 이 로테이터 커프도 역시 커프라는 용어를 사용해요. 이렇게 둘러싸고 있는 어깨를 둘러싸고 있는 근육, 어깨를 뭐라 그럴까요? 원형, 구 형태로 잡아주는 것을 커프라고 일명 얘기를 하기 때문에 이렇게 이런 둘러싸고 쌓여주고 있는 이 부분을 우리는 커프라고 보시면 되고 오히려 이렇게 D만 잡아주고 있는 거를 밴드라고 보시면 돼요. F 같은 경우도 커프라고 보시면 되고 C가 우리 밴드였죠. A가 뒤쪽 부분만 잡아주고 있는 밴드가 있고 앞에 이 부분 감싸고 있는 이 부분을 우리는 커프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밴드와 커프. 자, 다리 길이에 따라 넙다리와 종아리에 한 개 또는 두 개의 밴드가 들어가게 됩니다. 자, 이것은 두 개의 밴드가 뒤쪽에 밴드가 들어가고 앞쪽에 커프가 감싸고 있습니다. 상위 넙다리 밴드는 넙다리 뒷면에 있는 궁둥뼈 거침며 이스키얼 튜버러서티라에서 우리가 의자에 앉았을 때 엉덩이에서 삐죽 튀어나온 뼈가 있습니다. 우리가 손으로 만져봤을 때 우리가 촉지가 가능한 뼈이고요. 이 뼈에서 아래로 약 1에서 2cm 정도 내려간 부위에 우리는 밴드를 감싸게 됩니다. 안쪽 면에서는 회음부 아래에서 약 4cm 떨어진 곳, 좀 더 밑으로 내려가서 우리는 커프로 대퇴부를 감싸게 되고 하위 넙다리 밴드는 무릎에서 10cm 이상 떨어진 곳, 10cm 이상 떨어진 곳에서는 설치해서는 안 되고 종아리 밴드는 종아리뼈 머리에서 약 1에서 2cm 정도 떨어지도록 설치를 합니다. 이 종아리 밴드는 1에서 2cm 정도 떨어져야 되고 자, 넙다리 밴드는 하위 넙다리 밴드는 무릎에서 10cm 이상 떨어져서는 안 되는 위치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이 부분에 가깝게 위치하는 것이 아니고 너무 무릎과 또 가깝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의 길이를 주어서 10cm 이상 떨어지지 않도록 너무 위로 올라가지 않도록 한 중간 정도의 위치를 시켜달라는 이상적인 위치가 이 위치가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무릎을 120도 구부렸을 때 무릎을 120도 정도라면은 완전히 접힐 수 있도록 이 정도까지 더 들어가야 되겠죠. 이 정도까지 구부렸을 때 거진 주저앉기 바로 직전이죠. 그랬을 때 이 하부에 있는 밴드와 종아리에 있는 이 밴드가 이렇게 구부려 앉게 됐을 때 피부가 물리는 현상이 일어나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자, 이 정도 구부리게 되면 이 하부에 있는 밴드와 종아리에 있는 이 밴드가 어떻게 보면 또 맞물리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피부를 또 쓸리게 하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오면 안 된다는 뜻이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많이 나오게 되면은 이 하부에 있는 대퇴를 좀 더 아래쪽으로 내려준다거나 이제 10cm 이하를 기준으로 했을 때
아니면 살짝 위로 올려주게 돼서 이게 맞물림 현상으로 인해서 피부가 접혀지지 않게 하라는 이야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무릎 관절입니다. 회전축이 일정치 않고 관절의 위치에 따라 변하기 때문에 보조기의 단일충과 일치하기 어렵습니다. 무릎 관절 같은 경우는 우리가 플렉션, 익스텐션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다리를 쭉 펴게 됐을 때 약간의 로테이션, 미세한 로테이션까지 우리가 작용이 됩니다. 하지만 우리 보조기 같은 경우는 기계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미세한 부분까지 우리가 터치를 할 수가 없어요. 이런 터치가 가능을 하게 되면은 오히려 좀 더 복잡해지고 무거워질 수 있는 부가적인 이런 또 부착물이 착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완전히 똑같이 우리 인체의 무릎과 일치될 수 있게 만들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축은 대개 정강이뼈 위쪽 끝에서 1에서 2cm 가량 위에 있고 무릎뼈를 뺀 전후 직격의 중간 위치. 보통 축은 딱 무릎 관절의 똑같은 위치라기보다는 정강이뼈 위쪽에서 위쪽보다 1에서 2cm 가량 조금 더 위에 위치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관절의 종류는 이것도 역시 발목 관절과 비슷하게 자유 무릎 관절이라는 게 있고 또 무릎 관절 자물쇠, 락을 걸 수 있는 움직임을 제한시켜 줄 수 있는 그런 종류의 보조기가 또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으로 보시면 자유무릎 관절을 먼저 보시게 되면은 역시 플렉션과 익스텐션만 이루어질 수 있게 해주는 역할을 하고 물론 발목 관절과 비슷하게 역시 이것도 원형으로 이렇게 있죠. 그렇기 때문에 플렉션, 익스텐션 왔다 갔다 가능하게 됩니다. 한쪽 발에 체중을 주고 서 있거나 무릎이 털썩 구부러지지 않을 정도의 충분한 무릎 관절 익스텐션의 근력이 있으나 관절이나 인대의 병변으로 관절의 안쪽과 가쪽이 불안정할 때 이것은 말 그대로 가쪽으로 움직임을 전혀 주지 않는 보조기이기 때문에 그런 불안정성을 가진 환자들에게 적용을 하게 되고 그리고 무릎 교정을 위해서 근육의 불균형으로 인해서 플렉션 익스텐션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이런 관절축을 가진 자유 무릎 관절 보조기를 착용시켜 주게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무릎 관절 자물쇠입니다. 이것은 자물쇠, 락. 자, 이 부분이 이제 락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런 락의 생김새에 따라서 여러 가지의 관절 보조기가 있습니다. 자, 먼저 보시면 근육마비나 관절 통통으로 인해서 무릎 관절을 움직일 수가 없을 때 아예 락을 걸어버린다 하죠. 움직임이 일어나지 않도록 제한을 주는 보조기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일명 락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링락, 스프링고리가 달린 링락, 플런저락, 캠락, 펜락, 다이얼락, 다축관절, 오프셋 무릎 관절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번 시간에는 우리 몇 가지를 좀 보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 연이어서 이 무릎 관절 자물쇠는 이어나가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링락입니다. 링이 있죠. 그죠? 이 락을 걸어주기 위해서 이 링이 밑으로 내려오게 됩니다. 중력에 의해서 내려오게 되면은 말 그대로 이 락이 걸리게 되는 거죠. 자, 반지 모양이 어떻게 보면 자물쇠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이렇게 내려오게 되면은 락킹이 걸린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조금 더 자세하게 보시게 되면은 자, 위에 버튼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이 버튼을 기준으로 완전히 내려오게 되면은 무릎이 완전히 잠긴 상태, 무릎이 완전히 움직임을 주지 못하는 상태, 앞으로 가지도 못하고 뒤로 가지도 못하게 완전 락이 걸린 상태라고 보시면 되고 이 위로 올라가게 되면은 링이 텐션보다 위로 올라가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움직임이 약간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으로 가게 되면은 링락이 완전히 풀려버린 상태로 보이게 되죠. 완전히 플렉션이 이루어질 수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링락 같은 경우는 보통 가쪽에 위치를 시켜줘서
환자분들이 이 리텐션 버튼을 누르고 하는 역할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보통 가쪽에 위치를 시켜주고 있습니다. 보통 리텐션 버튼 같은 경우는 이렇게 흘러내리지 못하도록 이 버튼을 눌러줘야지 이거를 올릴 수가 있고, 이 버튼이 앞으로 나오게 되면은 이게 락이 움직일 수 없게 되죠. 자, 스프링 고리가 달린 링락. 말 그대로 똑같은 링락인데 스프링이 있습니다. 자, 손잡이가 또 달려 있고, 자, 이 손잡이를 당기면 무릎 관절이 열리게 됩니다. 잠글 때는 스프링의 탄력으로 자동적으로 잠기는 역할을 하고, 자, 허리를 굽히지 않고도 손가락을 이용해서 잠그고 열 수 있는 역할을 할 수가 있고, 하지만 이것은 좀 삐져나와 있는 탓에 옷에 잘 걸리는 역할이 있습니다. 단점이 있습니다. 적용으로는 엉덩이 관절의 운동 범위가 제한되어 있어서 몸을 구부려서 이거를 당기지 못하는 환자들 같은 경우는, 엉덩이 관절의 병변으로 인해서 또한 허리를 굽히지 못하는 경우, 이런 스프링 고리가 달린 링럭은 장착하는 데는 좀 어려움이 있겠죠. 다음으로 캠렉, 벨 캘리퍼라고 이 럭의 생김새에 따라서 우린 플랜치 럭이라고도 하고 스위스 럭이라고도 합니다. 자, 캠럭은 이렇게 제일 중요한 특징이 뒤에 C자형으로 이렇게 서포트 돼주는 강철이 있다는 것이고요. 보조기 무릎 관절 후면에 달린 반원형의 금속 밴드에 스프링이 부착이 돼서 자물쇠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자, C자형 반원형 캠럭은 무릎을 펴게 되면 잠기게 되고, 그리고 손으로 위로 올려서 풀거나, 이것을 손으로 올려서 풀거나 책상이나 걸상 모서리에 살짝 이것을 걸쳐서 당겨주게 되면은 열려집니다. 환자는 몸통을 구부리지도 않고 자유롭게 풀 수가 있고, 하지만 몸통을 앞으로 굽힐 수 없는 환자에게 적용을 하지만 감각 손실이 있는 환자에게는 부적절합니다. 이게 풀렸는지 펴졌는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오히려 위험도를 높일 수가 있겠죠. 감각이 부족한 사람들은. 자, 이렇게 스프링을 이용한, 이 부분에 스프링이 있겠고, 스프링을 이용한 C자형 금속판 밴드가 있는 것이 우리는 캠럭이라는 보조기가 있다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우리 서술한 과제 하나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지는 안 보셔도 되고 우리가 공부한 하지 쪽으로만 보시면 되는데, 하지 우리 왼쪽 사진을 보시면 편마비 환자입니다. 편마비 환자의 사진을 보면 특히 오른쪽이 어떤가요? 발목이 인버전 되어 있죠. 안쪽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안쪽으로 들어가 있을 때 이 하지에 착용시킬 수 있는 보조기는 어떤 것이 있는지, 어떤 종류의 보조기를 착용하면 좋을지, 그리고 그 보조기를 왜 착용하면 좋은지, 그 보조기의 특징을 써주시면 되는데요. 보통 편마비 환자분들은 이렇게 인버전이 되어 있고, 또 어때요? 인버전이 되어 있고 무릎도 뒤쪽으로 빠져 있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무릎이 과잉 플렉션이 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완전히 익스텐션이 되고, 앵클은 인버전이 되고, 그리고 발목은 어떨까요? 인버전이 되면 우리 인버전 한번 해볼까요? 인버전을 하게 되면은 발목은 돌시가 될까요? 플란타가 될까요? 보통 인버전은 플란타가 되죠. 플란타 플렉션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이 경우 이랬을 때 우리는 어떤 보조기를 착용해 주는 것이 가장 이상적일 수 있는지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고 그 보조기를 착용하는 이유를 같이 작성을 하셔서 메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과제는 역시 이번 주 일요일까지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